자산시장 거품이 굉장히 심각하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이 되어야 하는데 잘 진행되지 않고 있죠. 아직 자꾸 파월이 안 좋은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코인까지도 다시 요즘에 거품 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풀긴 풀었어요. 아예 안 풀지는 않았는데 세계적인 유동성 장세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풀진 않았다. 왜? 잘못 풀었다가 위험 터지니까. 그 전에 자산시장에 거품이 많이 쌓였고 그 상황에서 돈 많이 풀면 거품이 순식간에 불고 금리 인상 시점은 앞당겨지고 그러면은 자산가치 폭락하면서 경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특히 기축통화도 아니고 예전에 IMF 사태 한번 겪었는데 외국인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심리를 계속 조장했고 저금리로 인해서 대출만 늘렸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자산시장. 인플레 우려, 요거는 금리 인상 우려죠. 그리고 델타 변이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합치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미 증시는 왜 신고점을 찍나?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유동성이다. 그러면서 미국 집값 고공행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요런 기사는 잘 덮어오죠. 근데 문제는 지금 어때요? 미국에서는 매물 적체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미국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왜? 미국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험하다 싶으면 빨리 팔죠. 예전에 리먼 때 한번 뒤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거품이 꼈고 그럴 때 매물이 늘어나는데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거 들고 와서 미국도 공공행진 중인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심리 만들려고 하는 거긴 하죠. 하지만 미국은 매물이 적체 중이다. 자, 그러면서 지금 비관론이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집, 주식, 원자재. 일본은 진짜 크나큰 침체를 한번 맞았었죠. 예전에 부동산 버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까지도 엄청나게 거품이 꼈었다. 그래서 엔화 가치 올라가면서 주식도 굉장히 고평가되면서 뭐 세계 10대 그룹에 일본 그룹이 오히려 미국보다 많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주식에도 거품이 많이 꼈었죠. 그래서 제대로 터진 나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닷컴 버블보다 훨씬 더 큰 거품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는 고점 대비 7, 80% 하락할 수도 있다. 물론 저 정도까지 하락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금리 유동성이 줄을 잃었고 재난지원금 모아가지고 뭘 사겠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돈으로 풀었죠. 그리고 실업급여도 엄청나게 풀었고 그러니까 지금 막 돈 푸는 거 가지고 포퓰리즘이니 뭐 이 닥쳐인 빨갱이 새끼야! 빨갱이니 뭐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빨갱이 국가가 되는 거죠. 돈은 제일 많이 풀었는데 오히려 중국은 유동성 축소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국 그리고 빨갱이들의 나라 미국 부동산 거품이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에 더 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만큼 굉장히 위험해졌다. 버핏지수 닷컴 버블에 거의 5, 60% 정도는 거품이 꼈다. 그리고 가계 자산 중 주식 비중도 닷컴 버블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다.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다. 테이퍼링 이전에 유동성이 이미 마르고 있다고 하고 있죠. MK 인디케이터 이걸 보면 통화량 증가 속도와 GDP 성장률의 차이 갭이 마이너스가 됐다 라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비해 유동성이 부족하다. 문제는 유동성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경제가 이렇게 침체돼서 GDP는 떨어지는데 유동성을 이때 풀어버렸죠. 그래서 이만큼 풀고 유지하고 있는데 기저효과로 팍 올라가니까 그거에 비해 부족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는 상황이죠. 지금은 한 10월쯤 테이퍼링으로 예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20년간 M-K 지표는 두 차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때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16% 하락하고 19.8% 하락했다. 자, 저게 엄청 많이 하락한 거죠. 16%라고 그래서 뭐 2배 뛰었는데 얼마 안 되네 이게 아니라 종목별로는 아주 박살이 나는 종목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오르는 종목들도 물론 그럴 때 있겠죠. 살아나는 종목들이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박살나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잠깐 마이너스고 잠깐 마이너스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풀어놔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걸 잡기 위해서 줄인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 정점은 이미 지나서 델타 변이 때문에 또 침체됐죠. 이때 81.3 예측했는데 델타 변이 터지면서 70.2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정점 찍고서 지금 소비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델타 변이도 있고 고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심하죠. 미국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그랬을 때 시장 가보세요. 계란 한 판 사려고 해도 너무나도 비싸서 주저하게 되죠. 소비가 줄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가 고용 회복도 더디죠. 더딘 이유는 일자리는 지금 경기 어느 정도 살아나서 생산해야 되는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어떻게 따지면 테이퍼링의 마이너스 요소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플러스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생산자 물가 7.8%, 통계 산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6월에 7.3% 찍었는데 전고점 돌파했고 중국은 뭐 9%대 나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이션이 7월쯤에 파월 의장이 말했던 것처럼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말에 굉장히 지금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추정되는 상황이다. 성장 감속, 물가 부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집세 문제로 뭐 살인까지 났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모기지 이후에 종료하겠다.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미국에서 저렇게 한다는 건 우리나라도 따라서 간다는 거죠. 자영업자 원금 상환 유예는 한 2달 정도 연장할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 때 6개월씩 했는데 이번에 왜 2달만 했을까요? 델타 변이 때문에 잠깐 연장은 하지만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거 더 이상 연장해주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금리에서 갚을 여력이 늘어난 사람들은 갚게 되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혹시나 반대 매매나 경매나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 연체율에서 대출상환 유예가 빠져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갑자기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역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모기지 유예 종료되고 있죠. 그러면은 한 200만 명 정도는 지금 대출금 상환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 중에 한 170만 명 정도가 혜택이 종료된다. 이 중에 절반만 못 갚더라도 연체율은 확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다가 퇴거 유예 조치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주식만 가지고 법비지수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고 저희가 예전에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드디어 기사로 나왔습니다. GDP의 약 3배에 이른다. 외국이랑 달라요. 외국은 다주택으로 사는 부동산 투기 주체가 법인의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죠. 핵심은. 법인도 물론 있었지만 그거 진짜 부동산만 하려고 만든 법인이고 갭투기 들어가려고 한 법인이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계가 주체가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전세 제도가 강력하게 적용을 하죠. 왜? 외국 같으면은 월세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출을 해서 월세 수익으로 대출 떨어지는 것을 상쇄하고 이익을 남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든가 월세 가격이 떨어져 버린다든가 그러면은 다주택을 투기했다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계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그런 경우가 적어요. 미국에서 진짜 부자들이 막 부동산 여러 채 사는 거 투기 목적으로 사가지고 뭐 시세 차익 올리겠다 이런 경우보다는 뭐 지금같이 막 저금리 지속돼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미국 부자들이 부동산 사는 이유는 대부분 세금 감면 때문이죠. 그만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세제도 때문에 전세가 들어왔어요? 대출 이자 안 내죠. 그 다음에 월세가 떨어질 일 없죠. 그러면서 버틸 수는 있다. 역전세 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집주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죠. 왜? GDP라는 게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즉 GDP가 올라간다는 게 가계의 소득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죠. 근데 가계 소득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갔다. 문제는 이만큼 다 가계 소득으로 돌아오지 않고 대부분 기업이 먹기도 하죠. 그런데 가계 소득은커녕 GDP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소리죠. 그만큼 거품이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거품 아닌데 더 오를 건데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집값은 버블이다. 자, 경제위기 연구 1인자 서울대 교수의 경고 오늘 기사 떴습니다. 뭐라 그래요? 버블이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된다. 근데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다. 일단 저금리를 오래 만들어 놓은 정부나 금융계의 문제도 있죠. 이거 아마도 부동산 터질까봐 준 것 같은데 거품을 키운 거죠.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될 경우 코스트를 지불하지 않는 정책은 없다. 금리 현실화하면 자산시장 안정과 금융 안정이 깨진다. 그러니까 진짜로 부동산 오른다는 사람들 보면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업계 맨날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금리 인상돼도 계속 오릅니다. 그 사람들 그걸로 벌어 먹고 사니까. 진짜로 그 전반적인 세계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 애널리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요즘에 다 붙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코스피 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 늘 하고 있다. 아이먼 미스키 모델 이야기한 적 있었죠. 경기 확장 국면에는 미래를 낙관하고 투자에 대한 수익성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 그래서 주식 부동산 투자로 떼돈을 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품이 끼고 외부 충격이 오면 어떻게 돼요? 팔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풍선처럼 바람이 빠진다. 2배 올랐는데 뭐 떨어지는 건 5% 떨어지고서 라이트하우스가 내 말이 맞지 하면서 정신 승리할 거라고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빠릅니다. 코인 시장 보면 나오죠. 지금 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던 시기보다 떨어질 때 진짜 날개 없이 떨어졌죠. 근데 부동산은 안 그래 보일 수가 있죠. 왜? 팔자로 바뀌는데 안 사니까 지수가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떨어질 때는 끝이 없다. 결론 뭐예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뭐 미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왔다는 거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터지지 않은 정도로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테이퍼링 시점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시점도 빨라지고 있다. 즉 이거 두 개가 뜻하는 게 뭐예요? 유동성 축소 시장이 올 것이다. 그런데 유동성 확대해놓고서 이렇게 막 축소해 본 적이 없다. 자, 유동성 확대 시장이 언제 나타났냐 하면은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나타났는데 요거를 나중에 일본에서도 따라했죠. 아베노믹스라고. 이때부터 국가부채 늘리고 돈 풀어서 했는데 그 부작용이 터지는 거예요. 모든 정책은 언젠가는 부작용이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마다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언제적 작은 정부 이야기하면서 뭐 자본주의 시장 이야기하고 자빠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 대비하셔야 되고 유동성 축소 시장에서는 현금은 똥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똥 나한테 좀 버려주세요. 경제 위기 시장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게 돈을 버는 것이다. 이럴 때 집 사라 라는 말이 넘어가서 집 사면 그 사람의 자산을 지켜주고 나는 기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투기꾼들한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